마르코 루비오는 이란에 대한 경고를 강화했고,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에 발포한 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워싱턴의 입장을 드러낸 발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총을 맞고도 보복하지 않는 나라는 바보 같은 나라뿐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무장관은 미군 구축함들이 국제 해역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드론, 고속정의 공격을 받았고 승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는 이번 위기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폭격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곧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준, 밀수온 알비스입니다. 루비오의 발언에서 핵심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교전이 있은 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주한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이 해군 함정 3척을 상대로 있었으며 이 공격이 저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보고에 따르면 미국 함정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미군은 공격과 관련된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3척의 구축함이 아무런 피해 없이 빠져나왔으며 이란은 공격에 사용된 지점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함정들은 해상 통로 재개 노력을 지원하는 데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 내에서 워싱턴이 방어적이고 상업 선박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한 작전입니다. 루비오는 이 단계를 장엄한 분노 작전과 구분했으며 그는 이란 군사 목표물을 타격한 후 해당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단계는 더 제한적입니다. 호위하고 조정하고 항로를 보호하며 공격이 있을 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이렇게 반언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받아들이도록 해군에 강요하는 휴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미 사망자와 억류된 선박들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루비오는 며칠 전에 이번 위기 동안 최소 10명의 민간 선원이 사망했으며 87개국에서 온 약 2만 3천 명이 억류되거나 위협받는 선박에 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이 이번 사태를 단순히 두 군대 간의 분쟁이 아니라 국제적 비상사태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이번 위기를 압박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테헤란이 국제 항로를 통과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막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한 지역 세력이 여러 나라의 통로를 통제하는 것을 세계가 받아들이면 다른 강대국도 다른 민감한 지점에서 이 방식을 모방할 수 있고 이는 테헤란만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연설에서는 이란을 비난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할 때가 되면 물러서는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로마에서 루비오 의원은 백악관이 외교적 성명 그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왜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란 대치 시도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지지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워싱턴과의 관계, 자국의 내정, 그리고 전쟁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씨는 문제를 단순하게 제기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국제 항로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거부한다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또한 나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비오 씨는 미국이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비상시 전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동맹국들이 중요한 시기에 기지 사용을 어렵게 만들면 워싱턴은 이러한 구조의 전략적 유용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단호했지만 포기가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백악관은 동맹국들이 미국이 보장하는 안보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위협이 이론에서 벗어나 실제로 바다에 나타날 때 협력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루비오는 외교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협상 가능성에 대해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으며 진지한 답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 체제가 분열되어 있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테헤란이 때로는 협상을 말하고 때로는 공격, 해상 위협, 화물선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부 혼란 때문에 미국의 평가는 실제 압력이 있을 때만이 이 정권이 미국을 계속 시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계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번졌습니다.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은 선박 공격, 불법 통행료 징수,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기뢰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표는 반대로 해상교통의 정상화를 영구적인 전쟁 종식과 미국의 봉쇄 해제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협박으로 해석합니다. 이란은 바다에서 위험을 조성하고 선박을 억류한 뒤 마치 안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걷어들이는 대가를 협상하려 합니다. 루비오 역시 이란의 행동을 이 지역의 동맹 단체들 활용과 연결지었습니다. 레바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인으로 분류했고 이 단체가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레바논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싱턴의 논리도 같습니다. 테헤란은 해상에서는 직접적인 군사력을, 육상에서는 간접적인 세력을 이용해 위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응 속도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위협이 미국인이나 선박 혹은 중요한 항로를 겨냥한다면 대응은 단순한 성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루비오의 발언은 미국의 오랜 안보 정책 패턴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인이 공격을 받고 그 배후가 적대적인 정권으로 지목되면 워싱턴은 힘으로 억지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1986년 4월 15일 로널드 레이건은 서베를린의 미국 군인들이 자주 찾던 라벨레 디스코텍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리비아 내 표적들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 공격으로 미국 군인 2명과 터키 여성 1명이 사망했고 200명 이상 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엘도라도 캐니언 작전이라고 불린 이 대응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여겨진 테러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역사적 교훈은 네모카입니다. 독재 정권이 미국의 한계를 시험할 때 지연은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은 새로운 공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루비오도 다른 말을 썼지만 논리는 비슷합니다. 자신의 힘이 공격당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강대국은 적에게 같은 공격을 반복하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봉쇄, 침공, 전략적 병모나 영토에 대한 공격이 거의 항상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 제도를 침공하자 영국은 섬을 되찾기 위해 해군 전력을 파견했고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는다면 미국의 압박 속에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통항에 대한 불법 통제에 집착한다면 미 해군은 계속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